최고의 페이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고의 페이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최고의 페이지 박종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을 소통하는 소통가 공감 유경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면의 현자를 깨우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네. 자, 그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냈다. 네, 잘 지내기 참 어려운데. 아 그런가요? 네. 그냥 대충 지냈습니다. 우리 이경철 대표님은?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냈다는 게 특별한 뭘까? 이슈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제 벚꽃이 많이 피고 또 비가 오고 이러니까 또 많이 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4월 5일 식목일을 보냈는데, 식목일이 예전에는 이렇게 쉬는 시간, 그러니까 휴일이었잖아요. 휴일이었는데 언제부턴가 휴일이 아니었어요. 네. 언제부턴지 혹시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는데 최근 몇 년 된 거 아닌가요? 몇 년? 네, 몇 년 됐어요. 네. 네. 혹시 기억나세요? 몇 년도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요. 어. 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네. 실제로 네. 출퇴근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건 아니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네. 우리는. 그런 게 휴일이 별로 와닿지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이게 주 5일 되면서 폐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주 5일. 네.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꽤 날- 오래됐네요, 그러면. 네. 그러게요. 우리가 쉬는 날이 너무 많다. 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주 5일이 되기 때문에 식목일이 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보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좀 설득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넛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넣었지? 갑자기 왜 넣었지? 넛지. 아, 네. 책과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네. 오늘 주제 주제 책. 네. 넣었지. 오늘의 책 주제가 오늘의 책 제목이 넛지입니다. 넣었지. 네. 넛지는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아마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보면은 많은 넛지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설득에 우리가 또 넘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넛지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넛지라는 책이 나온 지가 좀 됐지만 작년에 이 넛지의 저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네.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진 그런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갑자기 그 경제학상 받으면서 베스트셀러로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도 상위권에 있던데요. 네. 근데 이 넛지가 실제로 뭔가 이렇게 리더십 또는 마케팅 여러 활용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맞아요. 아주 네. 굉장하게. 특히 이제 경제학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주식, 뭐 투자, 뭐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읽혀지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래된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저희와 함께 네.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의 저자와 이 간략하게 책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리차드 탈러, 이 독일계 사람이죠. 네, 지금은 이제 시카고 대학교의 교수직을 맡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2017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노벨 경제학상이죠. 수상했던 이유가 뭐냐면 행동 경제학을 체계화해서 학문적으로 확립한 공로를 인정받았대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보면 그럼 과연 넛지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느냐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표준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모아놓았던 돈을 가지고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다른 쪽에서 쓰지 않을까라는 건데, 넛지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은 오히려 휘발유를 더 산다는 거죠. 어디에 사느냐 하면 고급 휘발유를 더 산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표준 경제학의 이론에 따르지 않고 사람들은 좀 더 다른 선택을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 중에서 하나가 이런 게 있죠. 사람들은 이제 비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커피 머그잔을 100원에 샀어요. 100원에 샀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하면 100원에 판매하면 되는데 자기는 2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200원.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구입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판매할 때는 2배,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 2배가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도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중요한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물건의 가치는 10,000원이지만 저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하니까 난 20,000원 받아야 돼. 뭐 이런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너치 안에 보면 다양한 사례들을 이렇게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너찌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 그 소변기의 파리 그림 아닐까요? 아, 맞아요. 네. 스키폴 공항이죠. 네. 그 지금은 웬만한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보면 다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소변기에 파리 그림 하나 그려놓은 걸로 소변 튀는 양이 80%가 줄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한 네. 성과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변기 파리 붙은 소변기에 가보면 남자들은 다 이해하는데 뭐냐면 소변기 앞에 딱 서면 파리가 안 보여요. 그래요? 네, 이게 이 칸마 위쪽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은 파리가 안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이게 파리가 잘 보이는 구조가 있고요. 어떤 데 가면 파리가 잘 안 보이는 구조가 있어요. 네. 잘못 만든 거예요? 부실인가요? 그러니까 너찌의 확실한 개념을 모른 거죠. 그러니까 파리 스티커만 붙였지. 이것이 많은 남성들이 그 파리를 보고 집중한다라는 그 파리 너찌의 스티커 중요한 붙이는 거죠. 사람이 이거 왜 붙이는지 모르고 그냥 붙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네, 붙이라니까 아무데나 붙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위에서 붙이라고 하니까.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내가 어떤 휴게소 기억나는 게 소변의 양을 측정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그 강도로 소변을 내뿜었는가, 이 게임처럼 이렇게 막 즐기게 되더라고요. 네, 덕평. 휴게소. 맞아요. 덕평 휴게소였던 것 같다. 네. 뭐 하이스코어도 거기에 있었던 것 그게 같기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랬군요. 저도 비슷한 너찌 사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소변기 아까 그런 거 말고 저는 온도계를 붙여놨어요. 온도계.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영등포 기차역 쪽에 소변기 한 개만 유일하게 이제 온도계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왠지 그걸 보면 근데 저 온도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나의 온도가 더 뜨겁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눈금이 이렇게 조금 변해요. 네, 그걸 보면서 막 그쪽에 집중하게 되는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너찌에 보면 세상에 다양한 너찌들 있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경험을 따지면은 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설득당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세상에 다양한 너찌들이 있는데 뭐 책의 내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에서 좀 그런 너찌들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나 한번 나눠주실 수 있겠어요? 코치님이 경험을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게 저부터 네. 네, 저는 그 방금 이제 영등포역에 이제 소변기 방금 말씀하셨던 것도 하나의 너찌가 되고요. 또 다른 게 있다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나오잖아요. 나오면 봉고차에 그 아저씨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저씨들이 뭘 하냐면 카세트 테이프를 팔아요. 야한 비디오 파는 게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를 파는데 네, 이런 듯이 영어 카세트 네. 테이프나 이런 걸 팔아요. 보면 한 뭐 그때 당시에는 한 10몇만 원, 20만 원 이렇게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고 안에 딱 들어가면 설문지 한대요. 설문지를 딱 하면 그 뭘 준대요. 주는데 딱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 저한테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했는데 저는 영어를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거 하면 쉽대요. 쉽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짧게 하면 된대요. 오래 들을 필요 없대. 짧게 하면 된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을 전교 1등인 걔 있잖아 하면서 걔 이름을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갑자기 오버랩되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도 이걸 사용한단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처음에는 전교 1등 하지 않았어. 저 한 뭐 한 30몇 등, 40몇 등 전교에서 한 그 정도 하다가 뭐 어느 순간에 올라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게 오버랩 되냐면 야, 이 친구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구나. 나도 이거 하면 전교 1등.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때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고 오로지 카세트 테이프만 보이더라고요. 저걸 사야 돼. 저 카세트 테이프는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어. 그때 당시 그것이 저에게 너찌가 됐고요. 곧 집에 가서 다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이걸 왜 사왔냐고 해서 굉장히 엄청난 실랑이를 통해서 다시 반납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유경실 대표님 혹시 어떤 경험 있으세요? 저는 홈쇼핑 사례가 있어요. 홈쇼핑. 네. 홈쇼핑 하면은 그
그렇지. 그렇죠. 쇼호스트들이 엄청 잘 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자주 보지는 않는데 이제 어느 날 우연히 그냥 한번 TV 틀었다가 홈쇼핑을 딱 그냥 틀었는데 좀 뭔가 이렇게 꽂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꽂혀서 딱 보다 보니까 그때 제품이 이제 만두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내가 막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막 먹고 싶은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만두가 이렇게 보니까 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10봉지에 몇만 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고 네. 그 브랜드도 뭐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대표적인 브랜드였고 그래서 괜찮다 싶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지금 사시는 분은 2팩을 더 드립니다 이러면서 그 네. 타임세일 같이 한 3분인가요? 그 네. 안에 사면 더 주겠다, 얹혀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순간 전혀 필요하지가 않은데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전화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지금 사야 정말 할인을 많이 받아서 내가 이득을 본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전화해서 구매까지 했죠. 근데 막상 집에 갔거든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샀냐고 필요 없는데 10개잖아요. 그러니까 만두 이렇게 먹지도 않는데 그래서 내가 네. 아니 너무 싸서 샀다고 했더니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뭐 그렇게 큰 차이 안 났어요. 아주 싼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하고 뭐 조금 더. 근데 제가 느낀 게 그 쇼호스트가 넛지를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순간 쿡 찌르는 듯이 네. 이 사은품을 주면서 근데 그때 들어보니까 정말 그 시간에 그 구매 콜이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사람들이 그런 기술들이 아니까. 2팩 더? 여기에서. 그렇죠. 뭐 2팩 더 아니면 뭐 그거 있잖아요. 중간에 또 뭐 어떤 때는 상품권 같은 것도 막 해요. 지금부터 주문하시는 분들 추첨해서 상품권 뭐 신세계 10만 원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더 저한테 다 해주지 않을까? 그런 심리가 있는데 그런 마케팅 기법이 다 이 넛지와 연결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생각나는 게 이 그 고속도로 같은 데 나가다가 네. 이렇게 나가는 게 바로 옆으로 붙어서 2개가 있었는데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걸 잘못 나가가지고 좀 헤맸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진짜 낭패도 한 번씩 보고 막 그렇죠. 그랬었는데 가끔. 어느 순간 보니까는 분홍색으로 이렇게 내가 나가야 될 길이 미리 이렇게 네. 쭉 써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줄이 거져 있는 네, 걸 보고 네, 맞아. 야 이런 게 넛지구나. 이게 뭐 특별하게 설명하거나 뭐 대단하게 거 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뚝 치듯이 줄 하나 쭉 거놓는 게 네. 이런 게 넛지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지하철이 일본의 지하철보다 훨씬 더 이정표가 잘 돼 있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에 가보진 않았는데 한번 경험을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하철 타면 어디서 타야 되지? 이게 일본은 지하철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는 우리도 훨씬 복잡하긴 하죠. 예, 기본 복잡. 세계적으로 가장 많으니까. 네. 근데 일본도 근데 복잡하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한국어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어, 중국어, 네. 영어가 있어서 그래도 좀 찾기는 쉬운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나라 지하철 노선을 색깔별로 구별하는 것도 넛지네. 그렇네요. 한편으로 보니까. 네. 그렇죠. 그냥 막 설명하는 것보다도 네. 색깔로 이렇게 하는. 그래도 환승하는 것들을 보면은 색깔로 이렇게 또 안내하는 걸 보면 넛진 게 그것도 그렇죠. 넛지네요. 근데 넛지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우리 지난번에 성장 마인드세트. 네. 성장 마인드세트 얘기했을 때 고정 마인드셋을 갖는 사람이 있고 성장 마인드셋을 갖는 사람인데 캐럴드에게 실험을 해보니까 아이들한테 야, 넌 정말 똑똑하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것보다는 야, 넌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이의 성적을 확 바꿨다. 네. 칭찬을 할 때 야, 넌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 한마디가 그 아이의 행동 전체를 쫙 바꿨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은 그게 바로 넛지. 중요한 넛지네요.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성장 마인드세트를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앞 팟캐스트를 마인드세트를 뭐 보시면 저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책도 그렇고 음악 같은 것도 그렇고 먼저 여기 사례도 나오는데 네. 구매할 때 이렇게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산 이 물건 중에서 사람들이 산 거는 A, B, C 중에서 A다라고 얘기를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그 지표를 보고 A를 선택을 더 많이 하죠. 그 이유는 그냥 더 많이 사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서점 가면은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주로 사잖아요. 고르니까. 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에 올리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많이 팔리죠. 더 많이 팔린다. 뭐 음원도 그래요. 멜론이나 이런 데 보면 음악도 우리가 딱 뭐 들을까 하는데 이거 베스트 100에 1등이네? 그럼 1등은 듣잖아요. 계속 1등, 2등, 3등은 듣거든요.
그럼 계속 그 사람들은 선순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베스트셀러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사재기로. 사재기? 중요하죠. 머니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요? 자, 그 책도 그런데 보면은 전자기기, 저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를 참 좋아해요. 근데 많이 팔리는 전자기기를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많이 팔리는 기기는 AS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것 때문에 고장이 났는데 이렇게 하면 해결되더라라는 많은 옵션들이 그게 널려 있어요. 그래서 책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전자기기도 많이 샀던 사람들을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많은 솔루션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어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너친가요? 아니면 네이버 쇼핑 같은 데 가면 거기도 랭킹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똑같이 헤드셋 치면 랭킹별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약간 사람들이 저도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앞에 걸 사요. 맞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샀으니까 뭐 후기도 많고. 근데 그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 관점에서 너치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똑같이 제품 출시됐는데 많은 사람이 샀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뭐 리뷰 달리고 하면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이거 정말 좋은가 보네라는 어떤 환상을 줄 수 있다. 네. 그것도 너치 기법이 아닐까. 그렇죠. 온라인 쇼핑몰의 진화를 보면 저도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좀 싸게 뭐 이렇게 공급하는 뭐 애누리나 뭐 이렇게 좀 싸게 뭐 네이버 쇼핑도 마찬가지듯이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구입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그 다음 세대 나오는 쇼핑이 쿠팡이나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쿠팡은 너희들이 검색해봐. 우리만큼 싼 데 없어. 그냥 이제 편안하게 그냥 우리한테 와서 그냥 사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검색의 그 불편함을 해소해 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세대. 물론 지금도 또 바뀌었긴 한데 그때 들었을 때 그런 부분들도 한편으로 보면 너치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뭐 지금 나온 이야기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고 네. 아마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다이어트 하려면 접시를 좀 작은 걸 사용해라. 이런 거일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접시가 좀 크면 같은 양을 먹어도 뭐 조금 먹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많이 먹게 되는데 네. 접시가 작으면 우리 집 밥그릇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살이 찌는 이유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한 그릇을 먹었는데 네. 많이 먹었어. 딴 네. 집에 2배를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랑 우리 세대랑 보면은 밥 공기가 우리가 더 작아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네, 그런 것 맞아요. 같죠. 예, 네. 옛날에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움직이는 게 좀 적으니까. 네, 예전에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보니까 밥그릇이 그 국그릇에다가 그 뭐죠 높이를 한 단계 더 올려놓은 듯한 그 밥그릇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많이 먹어 했었는데 한편으로 되돌아보니 그때 당시는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다 걸어다니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 간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간식도 문제가 있죠. 우리 너무 많은 간식을 먹죠. 밥 먹고 케이크 먹고 커피 마시고 칼로리 굉장히 높은 걸 먹죠. 그러니까 과자 먹고 막 네. 그렇죠.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게 너찌를 적당하게 잘 사용해 가지고 먹는 것을 조절해. 그러니까 치면 좋을 것 진짜 살을 같습니다. 빼려면 먹는 거를 앞에 안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 사례에서도 보면 땅콩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 아몬드를 그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줬더니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아몬드가 줄지 않게 계속 이렇게 채워줬더니 계속 아몬드를 먹고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밥이 나올 때는 점점 배가 불러서 많이 못 먹잖아요. 좋은 네. 음식들을.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아예 그냥 딱 음식을 치우고 메인만 딱 먼저 하는 게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 우리가 예전에 얘기할 때 소주 한 병이 7잔 나온다. 네. 7잔 나오는 이유는 2명이 먹던 3명이 먹던 한 잔이 남아서 한 병을 더 시키게 하려고 네. 7잔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희 그거 느끼는 게 편의점에서 맥주 4캔 10,000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수입 맥주 4캔 사면 10,000원에 주잖아요. 네. 그럼 4캔 사서 가면은 이거를 한 번에 다 먹지는 못하니까 조금 남으면 그 다음에 또 그것만 먹으면 좀 부족한 만큼 남으니까 네. 또 사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몇 캔 드세요? 그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그것도 알게 모르게 멋지? 다 그런 계획적인 게 있나 보다. 그럴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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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세상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어떤 수많은 너찌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네요. 네. 자, 우리 그러면 다음은 최고의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페이지는 이북이라 역시 중간에 있어요. 앞쪽에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들 대부분은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식습관에 영향을 받는다. 물론 그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말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비만에도 전염성이 있다. 주변에 과체중인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자신도 과체중이 될 확률이 높다. 체중을 늘리기에 특히 좋은 방법 한 가지는 바로 다른 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경우 혼자 먹을 때보다 35%를 더 먹는다. 4명이 함께 식사할 경우는 75%를 더 먹으며 7명 이상이 함께 식사할 때는 96%를 더 먹는다. 네, 이 구절인데요. 네.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저도 사실은 사람들과 같이 밥을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뭐 약속도 잡기도 하고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어울려서 먹는데 생각해 보면 혼자 먹을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더라도 그냥 혼자 먹으면 그냥 하나 시켜서 단품 그냥 음식 시켜서 먹잖아요. 근데 네. 둘이 가면 뭐 좀 그렇게 먹기 애매하니까 하나 더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그거 하나 더 시키든가 아니면 뭐 삼겹살 같은 거 먹다가 좀 이렇게 거한 걸 먹잖아요. 네. 근데 또 먹다 보면 더 시키고 뭐 2차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먹는 양이 혼자 먹는 것보다 3-4배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살은 당연히 찌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 한. 네.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긴 한데 여기서 또 느꼈던 인사이트는 혼밥을 해야겠다. 그래서 진짜 외롭고 슬프지만 혼밥을 하면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살은 빠질 수 있겠다. 제가 예전에 들은 것 중에서 하나가 일어서서 먹으면 더 많이 먹는다고 들었어요. 일어서서 먹으면요? 네. 서서 먹으면 왜 그러냐면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먹잖아요. 그럼 양이 가늠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빨리 먹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어서서 먹으면. 앉아서 먹으면 편안해지기 때문에 천천히 먹게 되는데 우리도 밥을 먹다 보면 이게 천천히 먹으면 살이 빠진대요. 왜냐하면 젓가락으로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먹으면 포만감이 이제 그때부터 오기 시작한대요. 우리는 포만감을 느끼기 전까지 무조건 빨리 먹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먹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만감이 올 때까지 천천히 먹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네. 뱃살이 나오는 이유는 단기간에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단기간 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이 그 칼로리가 들어오면은 이 간이 시간을 두고 들어오면은 몸에 여러 군데다 이렇게 보내는데 빨리 너무 많이 처리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오면은 가장 가까운 내장 지방에다 보낸대요. 그래가지고 내장 지방에 쌓이게 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관찰을 해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 표현으로는 자기도 안 믿었었대. 근데 네. 관찰해 보니까 한 사람이 저녁 때 10,000칼로리 먹더라는 거예요. 10,000칼로리. 와. 보통 젊은 여자분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뭐 2,000칼로리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섭취하는데 저녁 시간에 10,000칼로리가 넘게 먹는 거를 자기가 관찰하고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회식하잖아요. 네. 회식이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회식이. 저녁 때 회식하면 6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시, 2시까지 술 먹는 걸로 끝날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계속 계속 먹는 거라는 계속 거예요. 먹어요. 정말 많이 이상 가겠네. 진짜. 근데 배에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왜 이렇게 들어가죠? 음식은? 술 먹고 하다 보면은 술이 약간 이렇게 소화적인 부분도 좀 하니까 계속 먹게 된다. 이렇게. 위도 늘어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밥배 빵배 이러잖아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서 먹으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심심하기도 하고 여러 명하고 많이 같이 먹기 하다 싫죠. 보면은 이렇게 으쌰으쌰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 여기 교훈은 혼자 먹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빨리 찢어져서 혼자씩 먹고 집 밥도 혼자 먹고. 그러면 운동을 같이 하면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겠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 관점에서 보면 좋을 운동은 것 같아요. 좋죠. 운동은 네. 같이 하면 서로 심심하지 않고 도와주기도 하고. 밥은 집에서 먹고 나와서 같이 나와서 운동하고. 그래서 약속을 하더라도 식사 시간을 항상 피해서 따로 만나고. 하고. 네. 근데 이제 사람과 관계를 친해지게 하면 또 밥을 먹으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또 그런 문제가. 그러면 이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어야 될까요? 좀 극단적이죠. 네. 어쨌든 네. 이 상황에서 좀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2명, 3명, 4명이 늘어나잖아요. 7명 이상이 식사 때문에 96%거든요. 회식이네 진짜. 그러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먹는 건 왜 그럴까요? 그거죠. 만약에 고기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1인분 안 시키잖아요. 한 7명 가면 여기 4인분이요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메뉴 양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주문 양이. 그리고 여러 명하고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많이 먹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술 같은 것도 혼자서 먹으면 얼마 못 먹는데 여러 명이 또 하면 대화하면서 또 권하기도 하고. 먹기도 네.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도 최고의 페이지 하시죠? 저는 그 최고의 페이지를 막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이 책에서 가장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어서 단어를 먼저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네. 선택 설계자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선택 설계자. 그러니까 넛지라는 것이 뭐 어떤 사람을 쿡 쳐가지고 뭐 그걸 하게 만드는 건데 그거를 누군가 설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은 학교 급식이 있으면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도 음식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만들 수가 있대요. 네. 더 많이 먹게 만들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건강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유도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유도를 내가 잘 아는 친구가 납품하는 업체의 음식을 더 많이 먹게 해서 내 친구 매출 올려주려고 그렇게 설계할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음식 먹는 양을 내가 설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사례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는 인생이라는 거 내가 선택해서 살아간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내가 누군가의 설계된 그런 선택에 의해서 뭔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야 이거는 되게 한편으로 보면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운명론인가요 그러면? 아니 운명이 아니라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뭔가 통제할 수는 없는 세상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잖아요. 독재자가 없어지는 세상에 사니까 절대 왕이 없는 세상에 사니까. 근데 누군가는 선택 설계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뭔가 설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는 되게 한편으로 보면은 끔찍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현명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그 단어를 선택 설계자라는 그러니까 넛지라는 것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선택한 최고의 페이지는 61페이지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있는 손실 깊이라는 건데요. 이 책이 사실은 넛지에 관한 이야기만 딱 할 수는 없으니까 뭐 행동 경제학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한 문장 한 단어가 이겁니다. 사람들은 손실을 싫어한다. 사람들은 손실을 싫어한다. 좀 더 읽으면은 똑같은 대상을 놓고 그것을 잃을 때 느끼는 처참함은 그것을 얻을 때 느끼는 행복의 2배에 달한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이것을 손실 깊이라 불린다. 그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그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른 친구들의 뭔가 물건하고 바꾸려고 하면은 적어도 내 머그잔이 없어지는 것 대신 얻는 거는 머그잔이 한 2배 정도가 돼야지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가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놓을 때 상대방보다는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 같은 거. 그리고 저도 이 얘기와 좀 연관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돈을 빌리잖아요. 돈을 빌릴 때와 갚을 때가 다르대요. 돈을 빌릴 때는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을 갚아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겠죠. 막상 갚을 때는 내 생돈이 나간다는 느낌이 든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빌려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돈 거래는 안 돼. 그러니까 돈 거래 안 돼. 돈을 빌릴 때 돈 거래는 은행에서. 은행은 요즘 같은 세상은 금융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박할 때도 이 손실 깊이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도박 같은 걸 할 때 뭐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 나오면 뭐 내가 X달러를 따고 뒷면 나오면은 100달러를 얻는다. 그러면 따는 X달러는 얼마면 할래? 그러면 사람들이 200달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내가 잃어버리는 거랑 얻는 거랑 이 값어치에서 잃어버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대값이라는 걸 계산해 보면 기대값이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 얻을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더 크면 거래를 하는 게 맞거든요. 변화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계산적인 값대로 움직이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배 정도 넘으면 움직일게라는 그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를 별로 안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사람들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고수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고 타성에 젖어서 현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네. 거기에 좀 현명함을 갖는 사람이 변화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익을 얻는 거니까 우리가 인간이 갖는 손실 깊이 편향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손실 깊이라고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트에 가니 수박이 팔아요. 한 통이 10,000원이에요. 반이 6,000원이에요. 반 통이 6,000원이에요. 자, 10,000원짜리와 6,000원짜리가 있어요. 한 통짜리 10,000원, 반 통짜리 6,000원. 뭘 구입하시겠어요? 내가 얼마큼 먹느냐에 따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걸 많이 선택하겠습니까? 사람도 어떤 거 많이 선택할까요? 10,000원짜리 선택할 것 같은데. 왜요? 그냥 1,000원은 손해 본다고 생각할 것 같아. 아니, 나는 6,000원짜리를 많이 살 것 같아. 근데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뭘 많이 사냐면 10,000원짜리를 많이 산대요. 한 통짜리.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6,000원이면 내가 손해 본다는 느낌 때문에. 손해 본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만 이 가격. 아까도 유경철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만 이거 이러잖아요. 그것이 왜 사람들에게 강력해지냐면 지금 안 사면 그 가격에 못 살 것 같은 손실 때문에. 손실을 네. 더 크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득보다는 손실이 2배를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안 사면은 내가 이 손해 봐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구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세일 같은 거 마트에서 하면 사실 내가 저거 필요하지도 않는데 줄 서가지고 그냥 사잖아요. 그렇죠. 이걸 내가 필요도 없지만 근데 지금 안 사면 손해 본 것 같다는 그렇죠. 이런 느낌이 네. 들어서.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선택보다는 손실이 더 많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확률적인 계산이 막 명쾌하게 되진 않지만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드러나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계산을 잘 안 따라가지 않고 그냥 손실을 피하는 방향으로만 많이 행동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손실을 피한다라는 게 다른 대안이 없을 때는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네. 변화를 하지 않고. 오히려 움직이면 예전에 그것보다도 그것마저도 손실을 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의 최고의 페이지를 네, 최고의 페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318페이지입니다. 위쪽에 3분의 1 지점에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공식적인 결혼 제도가 생겨난 주요 이유는 결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 탈퇴를 단속하기 위함이었다. 사람들이 배우자에 대한 약속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다는 얘기다. 네. 이 부분이거든요. 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했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것이 있을까? 그 서로 간에 묶어주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결혼이라는 부분을 좀 포기하고 다른 것을 좀 선택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이혼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면 결혼 생활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라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혼하려고 그러면은 뭐 4주 후에 봅시다. 뭐 이런 이유가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면 아마 이런 부분이 좀 이혼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한번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 가보면 자물쇠가 있는 게 있어요. 뭐 창고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자물쇠가 걸려 있잖아요. 자물쇠가 왜 있을까? 옛날엔 TV에 자물쇠 있었는데. 맞아요. 근데 자물쇠가 왜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들었던 좀 색다른 관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착한 사람이 유혹에 안 당하기 위해서 자물쇠가 있대요. 착한 사람이 유혹을 안 당하기 위해서. 만약에 자물쇠가 없다고 하면 한번 문 열어볼까라는 호기심이 생기는데 그러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을 잘못 열다가 그런 봉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물쇠가 있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안 당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물쇠가 있다.
저는 그런 자물쇠가 의미가 있으면 오히려 더 열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뭐가 비밀스러운 게 있을까?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따보진 않지만. 네. 나는 금지한다 나에게 근데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은 뭐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욕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강남에 가보면 화장실을 전부 다 자물쇠를 걸어놨다. 그래서 이제 시골 사람들이 봤을 때 저기 안에 뭔가 무지 비싼 게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걸 들어보면서 우리가 자물쇠가 있는 이유를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뭘 생각해 봤냐면 법이 왜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법이 왜 있을까 하니까 그 나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고 서로 간에 그런 선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중요한 규율, 규칙이 아마 법이 아닐까. 법이란 것은 나쁜 사람을 벌 주는 게 아니라 네. 선한 사람들을 지키는 네. 것이다. 그렇죠. 선한 사람들이 그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만들기 위한 것이 법이 아닐까라는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네요. 네. 자, 우리 최고의 페이지를 함께 나눠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얘기 중에 계획하는 자와 행동하는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계획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스케줄 잡고 뭔가 미리 그 설계를 한다고 한다면 행동하는 것은 막상 실행하는 부분인데 이 계획하는 자와 실행하는 자의 이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날 거야 라고 했지만 막상 새벽 5시에 알람을 끄고 다시 자는. 그 뭐냐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겠다는 계획했던 자아가 있는데 막상 자야 되는 행동하는 자아가 그 계획하는 자를 이겨버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 삶에도 보면 많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이어트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유경철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런 거 많죠.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지 못하는 게 많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운동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정도는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뭐 시간이 바쁘다는 이유로 뭐 피곤하다는 이유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가 계속 흔들리는 거죠. 네. 뭐 먹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너무 많이 먹지 말자. 스트레스 좀 먹는 걸로 해소하는 편이거든요. 네. 나이가 드니까 좀 살이 막 찌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넛지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뭐 강의를 끝나고 집에 가든 그냥 어떤 뭐 세미나를 하고 집에 가든 집에 도착하면 가방을 놓고 운동하러 간다.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자동 플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 네. 그리고 보통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if 대기라고 그러죠. 네.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 내가 집에 도착을 하면 바로 헬스클럽에 간다. 아니면 뭐 강의가 없는 날에는 반드시 헬스클럽에 간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의 어떤 이 뇌를 뭔가 변형시키는 그런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트리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방아쇠. 네, 네. 네. 어떤 행동이 일어나면 다음 행동을 내가 조작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행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게 습관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저는 네. 약간 좀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집에 A4지에다가 100자 써가지고 네. 그러니까 숫자로 A4지에다가 큼지막하게 A4지 가득 차게 100이라는 걸 써가지고 몇 군데다 붙여놨어요. 네. 이 100을 딱 보는 순간에 팔굽혀펴기를 막 합니다.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00개 하자. 네. 한 번에 100개는 못하지만 그냥 되는데 그거 눈에 들어오면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냥 해보면은 네. 이렇게 좀 하게 되니까. 네. 며칠 했어요? 며칠? 아니 제가 최근에는 좀 했는데 네. 금년 들어서 좀 했는데 네. 아무튼 지금은 100개씩 매일 하고 있어요? 뭐 매일이라기보다는 웬만해서는 100개씩 하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100개를 딱 했다 이런 거래보다는 한 번에 100개는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매일 100개. 40개, 30개씩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총 하는데 100개 하루에. 하루에 100개를 어떤 날에는 200개도 하기도 오, 하고 진짜? 어떤 날에는 한 90개 하고 까먹었는데 뭐 90개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뭐 이 그건 정도. 한 2년 뒤에 몸짱 되겠어요. 아니, 차인표 씨처럼.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차인표 얘기하니까 우리 나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있어요. 다 운동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운동을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그 만보기 그를 차고 다니는데 1만 보를 채우려고 이렇게 늘 제가 이제 걸어놨어요. 1만 보가 되면 울리게 이렇게 얘가 울리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늘 1만 보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7,000보예요. 그러면 집 옆을 뺑뺑뺑 돌아요. 운동장을 뺑뺑뺑 돌다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손만 잘 흔들면 서 있는데 손만 흔들면 이게 만보가 되더라고. 이게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야 이런 방법도 있네. 해서 그때 순간에 그리고 막 서서 있잖아요. 그냥 자리에 누워가지고 그냥 손만 흔들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꼭 이렇게라도 이 짓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안 하게 됐는데 그때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짓을 해서라도 내가 만보 채워야 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짓을 해서라도 만보 채워야 돼? 라고 했다면 맞아. 네, 오히려 그것이 맞아요. 끝까지 했을 텐데 그 짓을 했어야 돼. 맞아요. 맞아. 그 짓을 했어야 돼. 근데 순간적으로 그 질문이 나에게 오면서 쪼잔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나 똑같은 경험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우리 누나가 한 번은 팔을 막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네. 팔을 그래가지고 뭐해? 그랬더니 만보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보는 그렇게 해서 채우면 되겠냐? 실제로 막 이렇게 움직여야지 팔을 하면 되겠냐? 내가 막 뭐라고 막 그랬더니 우리는 하는 소리가 팔 운동이라도 되잖아.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게 이 나이에 그런 거 해야 돼. 뭐 이 나이에 뭐 이거 이런 것들 자체가 뭔가 이렇게 성장을 막는 것 같아. 네. 그렇죠? 그거라도 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그거라도 했어야 이게 계획하는 자를 맞아. 계속 살려줘야 되는데 맞아요. 행동하는 자에 자꾸 휘달리니까 계획하는 자가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디 모였을 때 홍대 클럽에 뭐 가자는 얘기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클럽. 이 나이에 클럽을 가야 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갔어야 되는데 우리 나이 클럽 갈 수가 있어요? 있어요. 아니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안 입장이 막는 불가합니다. 것도 있어요. 막는 것도 있지만 안 막는 거에 가서라도 그런 그 기분을 느끼고 하면 젊음도 느껴지고 뭔가 우리 에너지 받을 텐데 사람들이 이 나이에 어떻게 가? 그거 꼭 가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반대해서 못 갔잖아요. 후회돼요. 그때 갔어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네. 그 나이에도 그러면 뭔가 좀 다른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오늘 명언이다. 그거라도 해야 돼. 그거라도 해야 돼. 맞아. 맞네. 그거라도 맞아. 해야 돼. 중요한 명언이네요. 좋습니다. 네, 그거라도 해야 되는구나. 이거라도 해야 돼. 네. 팟캐스트라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잠깐 그 이야기에 우리 그 나이트클럽처럼 그 이야기에 잠깐 연장선에서 그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대한다고 생각되는 바에 부합하려고 굉장히 우리는 노력하는데 나는 어떤 부분에 부합하려고 노력하는가 한번 좀 돌아본다면 제 같은 경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굉장히 좀 큰 사례인데 큰 강당에 이제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강의장 시작하겠습니다. 강사를 한 3명인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중에 제가 그 앞에 서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뭘 몰랐냐면 제가 남대문이 열렸어요. 바지 지퍼가 열렸거든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나는 내 소개를 이렇게 나 나름대로 멋지게 하고 딱 했는데 딱 돌아와서 이제 각 그 강의장별로 이제 각각 이제 세팅되면서 그때 강사가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느낌이 이상한 거 있잖아요. 느낌. 그런 게 있잖아요. 앞에 섰을 때 그 느낌이 달라.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쑥덕쑥덕 하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전달 안 된다는 느낌을 받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한번 내 자크를 딱 점검했는데 열리는 거예요. 와, 그 순간에 이 트라우마가 되면서부터 이제 센스가 있다. 그 어떻게 아무도 안 말해요. 근데 좀 말해줄 것 같은데 저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뭔가 쑥덕대는 느낌이 좀 굉장히 좀 기분 나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분이 좀 다른.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이제 항상 갈 때마다 몇 번씩 점검해요. 만져봐. 네, 몇 번씩 내가 열려 있나? 몇 번씩 점검하다가 한 번씩 열려 있으면 제가 굉장히 그래 이 습관은 지켜야 돼 하면서 맞아요. 이제 그게 계속 굳어지더라고요. 이게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죠. 저한테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트라우마가 안 됐는데. 좋은 거죠, 뭐. 네, 이제 그날 이후로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됐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웃었던 게 그게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가끔 1시간 정도 하고 쉬잖아요. 10분 정도 쉬는데 화장실 가면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거나 아니면 양복 뒤에 이 목이 접혀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면 이빨을 받을 때 고춧가루가 껴있다거나 사실 그건 작은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이제 느끼는 거 우리는 항상 화장실에 저는 꼭 가요. 그래서 항상 쉬는 시간에 가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 몸매 문세를 보고 뭐 이빨 이도 한번 벌려보고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는 아주 옛날 얘기인데 그 강의 시작하기 거의 초창기에 한 번은 쉬는 시간에 좀 있었더니 사람들이 막 나한테 웃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질문을 해요. 네. 화장실 갔다 오셨죠? 그러는 거예요. 남님은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알았지? 뭐 무슨 얘기인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는 핀 마이크를 끼고 아. 화장실에 가가지고 소변을 보니까 소리가 났던 거야. 너무 난감한 난처하네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척하면서 소리가 강하지가 않던데요. 뭐 이러죠. 저는 네. 이제 여기서 나오면은 그 애쉬라는 학자가 얘기한 거잖아요. 조명 효과,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조명이 나한테 비추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보지 않잖아요.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옷을 예쁘게 입고 와서 내가 오늘은 좀 더 좋은 옷을 입었으니까 사람들이 나 주목해주겠지. 하지만 주목하지 않는 건 이게 조명 효과인데 사실 이제 여기 있는 질문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가 사실 이 조명 효과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게 좀 열심히 산다는 건 뭐 기준이 다르지만 되게 다양한 걸 좋아하고 다양한 경험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글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교육도 받고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그래서 사람들이 더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열심히 산다? 아니면 너무 다양한 경험을 좋아한다? 좋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나도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래서 왜요? 내가 어떻게 확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는 거 진짜 일주일, 한 달. 근데 보이지 않게 내가 이렇게 뭔가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액티브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게 보지 않을까? 네.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잊혀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또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고 있는 건 좋은데 그게 스트레스가 좀 에너지를 너무 소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물론 좋을 땐 좋은데 체력이 딸리거나 몸 바쁠 때는 번아웃이 돼서 그걸 회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죠. 근데 사실 조명업과 관점에서 보면 그건 그냥 몇 명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냥 그게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 근데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스스로 착각을 해서 나 혼자 계속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걸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을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요즘에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절대 의식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자. 그거 생각하는데 잘 안 되네요. 사람들의 시선을 100% 의식하지 않고 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좋게 활용하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SNS 우리 하잖아요. 페이스북도 하고 하는데 어때요? 의식을 많이 하세요? 의식을 안 하려고 해도 뭔가 댓글이 달리잖아요. 좋아요가 눌러지면 의식이 갑자기 돼요. 좋아요가 안 눌려지면. 안 눌러지면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올리는 거야. 그냥 이제 벽에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벽이 나에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달라지잖아요. 벽이 살아있네. 그래서 좀 달라지는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남을 너무 의식하고 우리 박사님은 별로 의식 안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공유만 하니까. 실제로 만약 그러니까 너무 의식하니까 오히려 그냥 공유나 하고 내 이야기를 잘 안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얘기할 때 그쵸. 다른 사람을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별로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데 그럼 어떻게 민감하지 않거든요. 그건 어떤 거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 같은 거를 나쁘게 활용돼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트라우마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되게 안 좋은 건데 그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신이 보고 있다.
네. 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종화 대표님은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했던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동네에서 주로 저는 태어난 동네에서 그냥 태어나서 계속 살다가 대학교 가니까 다른 동네를 가봤어요. 다른 동네 가서 보니까는 우리 동네에서는 얌전하고 모범생, 제가 딱 보면 모범생인 것 같죠? 네, 그래 보여요. 예, 딱 보여요. 모범생처럼 행동을 해야 됐었는데 그 대학교 딱 가니까는 다른 동네잖아요. 뭐 그 동네에는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완전히 거기만 가면은 행동 자체가 막 달라져. 예비군이 됐네. 그게 예비군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들 얘기는. 네. 망나니처럼 괜히 좀 하고 싶고 막 그랬던 그랬던 적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는 그때 기억도 나는 걸 생각해 보니까는 이걸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구나. 네. 그때 그 박종화라는 사람에 대해서 난 이런 것까지 봤다라고 하시는 분 있다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망나니 짓이 뭔지 궁금하네요. 뭐 제 수준에서 망나니 짓이라고 해봤자 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경제학자가 썼는데 경제학이라고 따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경제가 이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내가 물건을 구입할 때 나는 뭔가 넛지가 작동이 되는데 그 넛지가 작동이 되려고 하면 내가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구입하게 되잖아요. 아까 유경철 대표님이 했던 그 두팩더 라는 부분에서 그것 때문에 사야 돼 라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입하세요? 근데 이게 참 그냥 저는 일반적으로는 브랜드 보고 그다음에 가성비 네. 그다음에 가격 비교하고 뭐 추천 이런 건 다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거 다 당연히 이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거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전 마트를 가더라도 1+1 되게 좋아요. 2+1. 왜냐하면 필요한 거였는데 이왕이면 다른 브랜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1+1은 무조건 사요. 브랜드가 좀 떨어져도. 그런 것들이 뭘까요, 이거는? 1+1이네요. 이게 어떤 심리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충동 심리는 아니고 뭔가 부가적인 걸 더 얻고 싶어하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물건이 필요 없는데도 막 1+1이니까 많잖아요. 그게 또 넛지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넛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상품 마케팅 전략이 1+1이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한대요. 네. 매출에. 네. 근데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거죠. 좀 주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넛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건을 살 때 내가 쓰는 거를 살 때랑 우리 아들 딸이 쓰는 거를 살 때는 좀 달라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나는 게 하나가 우리 딸이 필이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레코더라 그러나 레코더. 필이 사러 마트에 갔어요. 네. 마트에 가가지고 사는데 3,0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우리 딸이 딱 하는 소리가 아껴야 잘 살지? 그러면서 3,000원짜리를 사야지 하면서 딱 사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자기 엄마 눈치 딱 보면서 칭찬받을 만한 짓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딱 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 순간 내가 아니야. 너는 최고로 좋은 것을 쓰고 최고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최고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5,000원짜리 사줬어요. 뭐 3,000원, 5,000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때 내가 그 기억이 계속 나는 거예요. 무조건 싼 걸로 사는 것이 뭐 좋은 것만이 아니라 네. 제 거를 살 때는 무조건 싼 거를 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좋은 거 쓰고 좋은 거 하고 더 최고를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게 뭐 허용이 되면 좀 그렇겠지만. 저도 물건을 구입할 때 보면 제 와이프가 그걸 해요.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사야 된다라는 주의고 저는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싸게 사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에 드는 예를 들어서 바지가 있다라면은 2벌이나 3벌을 사요. 이렇게 사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제품은 조금 있으면은 없어지잖아요. 다른 제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든 제품을 또 구입하려면 어려워. 그 바지가 배가 나와가지고 다음들 안 맞을 텐데. 그래서 한꺼번에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도 또 나름대로 이제 물건을 구입하는 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싸게 사는 것보다도 그때의 기분을 좀 만족시켜주는 것도 네. 저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이 요전 날에 보니까는 그 헤드셋? 헤드셋이 아니라 이어폰인데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더라고요. 네.
생긴 것도 그냥 이어폰의 끝에 아주 조금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애플 제품인데 이어팟. 이어팟인가요? 맞아요. 이어팟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것을 거의 22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와, 네. 21만 9천 원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얘는 이거가 사고 싶대. 네. 근데 걔 경제적인 수준으로 보면은 22만 원짜리 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서 고민 별로 안 하더라고. 그냥 고민 약간 하더니 그냥 딱 샀는데 네. 그때 야 임마 너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이 딱 들지 않고 그래 네가 한번 너의 기분을 채우는 거 괜찮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저의 동의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때때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요. 네. 3,000원짜리 피리보다 5,000원짜리 피리를 선택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엊그저께는 우리 아들하고 아마존에 그 똑같은 제품을 검색해봤어요. 네. 25.99달러? 26달러에 팔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럼 얼마? 3만 원이잖아요. 아마존에서 기획 찬스 막 그러면서 아이고. 그렇게 파는 거죠. 그럼 네. 아마존에서 주문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난감해 하더니 조금 읽어보더니 이거는 한국으로 배송이 안 됩니다. 그 칸을 보여줬어. 그거 보면 진짜 물건들이 특히 외국에서 생산한 미국 쪽은요 우리나라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큽니다. 맞아요. 바가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가성비가 또 그렇죠. 중요한 네. 단어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오늘 최고의 페이지 함께 나눠봤고요. 네. 우리 또 다음 책이 있죠. 다음 책은 네.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으로 하겠습니다. 라틴어를 배워야 되나요? 라틴어를 배우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생을 좀 성찰하게 된다라는 네.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네. 언어를 배우면서 생각을 좀 채워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만 쓰는 사람하고 뭐 다른 나라 말을 좀 배워보는 경험이 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또 생각이 좀 확장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번 사람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분이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래요. 한동희 교수님인데 네. 저도 라틴어 좀 낯설고 그런데 뭔가 새로운 관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너무 어려운 뭐 라틴어 이런 거는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삶에 대한 얘기. 읽을 수 있는 것만 읽으면서 삶에 대한 뭐 한번 성찰 이런 것들을 한번 네. 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최고의 페이지 나눠봤고 이래 또 다음 주 책을 얘기했는데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1시간 정도 진행했었는데 오늘 소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떠셨어요? 넛지. 저는 넛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내 삶에 있어서의 넛지를 어떻게 한번 발휘해 볼까. 또 내가 나의 비즈니스 아니면 나의 라이프 여기에서 뭔가 내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이 저를 선택할 수 좀 이상한가?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그냥 무작정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좋게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전 넛지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좀 현명하게 살려고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것 중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팔꿈치로 뚝 치는 것처럼 뭔가 효과적인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그냥 나 혼자 잘났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현명하게 더 살려고 노력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인생에서 유일하게 예측 가능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사회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인구라고 하더라고요. 인구를 우리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대가 우리한테 어떤 넛지를 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넛지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서 수많은 어떤 선택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거절하고 어떤 부분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선택과 거절의 힘을 좀 주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의미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넛지 아무튼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은 인생은 넛지다라는 것으로 제가 인생은 할 테니까 넛지다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생은 넛지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